네, 반갑습니다. 더바른 TV 창쌤입니다. 오늘은 그 수원 비행장 이전에 대한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자, 수원 비행장이 수원 군공항 이전 건의서를 지자체에서 이제 국방부에 이제 건의를 한 거죠. 이렇게 돼서 국방부가 2015년도에 이제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원 비행장이 이제 이전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고요. 화성시와 상의 없이 국방부가 일방적인 발표에 대한 화성 시민들의 반발이 엄청나게 거셌죠. 예. 저라도 거셀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영상에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 한 대 살 때도 가족과 협의하는데 후보지와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한다는 자체가 저는 이게 상상을 초월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사 반대를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수원 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강력 반대. 화성시 동의 없으면 이전할 수가 없다. 이건 뭐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웅지구가 이제 국방부에서 가장 적합한 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선정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이제 바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다까지 와서 이렇게 와서 이제 이륙을 한다는 거. 소음 부분이 좀 줄어들고 이 주변에 이제 청사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개발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이렇게 됐다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수원 비행장 이전이 이제 확실시 되니까 수원 비행장 이전이 되면 이 일대를 수원 비행장을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또 청사진도 나온 겁니다. 이렇게. 아직 옮겨지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청사진이 나온 거죠. 수원 비행장이 이전되면 이 수원 비행장이 이 개발되고 그 주변에 어떤 소음에서 해방이 되면서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고도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수원이 엄청나게 또 개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수원 비행장 유치 전 매력적인 청사진 필수다. 왜냐하면 화성에서 반대를 하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경쟁 구도로 간다. 그래서 평택이나 아니면 각 지자체에서 청사진을 들어오는 대로 그 진행해 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평택이 유치전을 이제 벌이고 있고요. 화성은 지금 국제공항이 들어가는데도 77.4%가 반대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2022년 8월 30일 날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경기 남부국제공항 건설 화성과 수원시 윈윈 가능하다. 화성 철도 등 배후 인프라 확충 수원 한국형 실리콘밸리 조성. 거의 이제 확실시 되는 것 같은데 화성이냐 평택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평택을 원하지만 화성으로 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수원 군비행장 이전 화성 평택 중 어디로 갈 것이냐 계획을 보시면 수원시 국방부에 건의했죠. 국방부에서 이전 추진을 해가지고 국방부에서 화성시 후보지를 선정해서 화웅지구로 선정을 해준 거죠. 거기에 따라 이제 진행 결과가 쭉 나왔는데 화성시 반대로 4년 넘게 답보 상태. 강력하게 반대하니까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냐면은 수원에서 이전 건의해가지고 국방부 타당성 검토 후보지 선정을 했는데 이전 후보지 선정을 못하는 거죠. 왜? 강력하게 반발하니까 못하고 있는 거. 현재 여기 와 있는 단계입니다. 평택의 미군기지 이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후보지 선정할 때 여기가 가장 힘들었거든요. 진짜 평택 미군기지 때문에 그때 막 엄청났죠, 진짜. 주민들 반대. 결사 반대였죠.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여기에 대한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을 평택에 지원을 했죠. 인센티브를 엄청나게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 이렇게 쭉 해서 이제 사업이 진행될 텐데 이 단계가 가장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이제 수원 공항 이전이 공론화가 됐고 9월 3일 날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과연 어디로 가는지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여기가 지금 이제 화성시 면적입니다. 화성시 면적이고 수원 비행장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막아놨죠. 수원과 화성에 딱 경계에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착륙을 하니까 이 일대는 또 고도 제한이라든지 개발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수원이 반밖에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수원 비행장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결국은 이제 이 비행장이 이제 공론화돼서 화성시로 이전한다 이렇게 이제 국방부가 발표했고 지금 반대하는데 화성시 화홍지구가 어디냐면은 바로 여기입니다. 예, 약 440만 평. 440만 평이면은 여의도가 한 80만 평 조금 넘으니까 여의도의 5배 정도 됩니다. 여기는 이제 바다도 있고 또 여기는 이제 다 또 농업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일대가 또 환경 단체에서 또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이제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예, 개발하지 않고 보존해야 될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화홍지구로 들어가면 지금 현재 뭐 수원 비행장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제 결사 반대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 경기 남부 국제공항으로 이제 타이틀을 바꾼 거잖아요. 그래서 경쟁 구도로 이제 가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데는 어디냐면 이제 평택인데 이 평택의 경계선을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법정 경계가 자 위에는 이제 평택까지 연결돼 있고 여기는 이제 아산이거든요. 천안 아산. 근데 평택에서 제한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를 제한합니다. 이 일대를. 이렇게 해서 공항을 들어가고 이렇게 만들겠다. 뭐 주간에는 이렇게 뜨고 야간에는 이렇게 움직여서 진행을 하는데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 평택시 쪽으로 이렇게 해서 아마 청사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화홍지구는 이미 이제 국방부에서 선정을 했던 거고 점수가 이미 나와 있는 거죠. 아주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이제 화홍지구고 물론 이제 반대를 하지만 여기는 이제 평택에서 이제 지금 유치전을 벌이고 있는 곳이 이제 바로 이곳입니다. 자, 이랬을 때 지금 이점이 뭐가 있냐면요. 여기 화홍지구 들어오게 되면 이 일대 또 개발권이 엄청나게 이루어질 거거든요. 궁평항부터 해서 여기 이제 매항리가 있는데 매항리는 이미 여기는 성장관리 지역으로 다 확정되고 죽음의 땅에서 이제 평화의 땅으로 바뀌었고요. 예, 화성 드림파크, 그다음에 매항리 평화 생태공원 여기 지금 기아정차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미래 첨단 산업단지가 또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자, 이랬을 때 이 일대의 개발 부분이라도 상당히 또 엄청나게 또 발전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서해 복선 전철에서 이렇게 빠져나와 가지고 여기 향남역에서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여기 어디로 가냐면은 이 조암입니다. 저기가 이 조암과 그 다음에 매항리까지 연결되는 이 철도가 들어오는데 이 조암에도 이제 전철 역사가 이제 생기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성장 관리적으로 이렇게 해서 또 개발이 들어갈 거란 얘기죠. 자, 이랬을 때 만약에 화홍지구가 군 비행장, 경기 남부 국제공항 진행된다 그러면 김포공항처럼 여기 또 이렇게 해서 공항으로 연결되는 전철 노선을 하나 빼줘야 되는 거거든요. 안 빼줄 수 없죠. 왜냐하면은 그 막대한 예산을 들였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버스나 승용차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철로 이동을 해가지고 간다 그러면 또 그 효과도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 일대의 역사에서 아마 조암에서 이렇게 전철 노선이 하나 더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평택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이제 안중역이지 않습니까? 이 안중역이 이제 청사진이 나왔잖아요. 벌써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청사진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뭐 이제 뭐 공원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갈 수 없을 거예요. 아마 뭐 이렇게 해서 뭐 빠져서 이렇게 나온다든지 청사까지 연결되는 이런 부분 이렇게 전철이 하나 더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도 또 뭐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사실 공항이 화홍지구로 가든 아니면은 평택으로 가든 화성의 화홍지구 아니면 이 평택의 이 일대로 간다 하더라도 전철 노선은 하나씩은 더 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화성 같은 경우는 세계 부자 도시의 뭐 4위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이제 도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25년인가요? 여기에 또 강력한 여기 뭡니까? 송산 그린시티.
그 다음에 동탄 같은 경우는 뭐예요? 삼성 반도체. 그 다음에 현대 자동차, 삼성, 대기업이 다 들어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 일대에 이 화홍지구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 주변의 개발권, 그리고 그 일대에 또 엄청난 개발 부분이 상당히 어우러지게 개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정말 맥켄지가 이야기했듯이 2025년 세계 부자 도시 당당히 4위에 우뚝 쓸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그 반대로 이제 평택 같은 경우는 자, 면적이 이제 평택에 이렇게 돼 있죠. 이 평택은 화성 같은 경우는 뭐 기업도 다 들어와 있고 송산 그린시티, 그다음에 국제 테마파크가 여기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제. 예. 그랬을 때 여기도 이제 엄청난 관광 효과와 그다음에 거주, 군공항, 그다음에 반도체, 일자리 모든 부분이 여기에 다 골고루 들어오는 이제 그런 지역이 되는 거고, 평택 같은 경우는 이 미군 기지로 인해서 정말 막대한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삼성 반도체 들어왔죠, 여기. 그죠? 고덕에 들어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반도체 들어와 있죠. 지니에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들어왔느냐? 이제 LG 들어와 있는 거고. 여기 또 역세권 개발할 거고요. 여기 이제 지제 역세권 개발하고 여기에 고덕 국제도시가 이미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미 동부권은 개발됐고 거기에 이제 서부권으로 이제 포승 국가산업단지가 이미 들어와 있고 여기 신항만, 앞으로 여기 신항만이 완공되면 중국의 물동량을 여기 평택항에서 거의 다 받을 겁니다. 지금 인천항에서 받고 있는데 앞으로 거의 중국의 물동량의 70%를 이 신항만 평택항에서 받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 이제 크루즈가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예, 어마어마하게 개발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또 항만 배후단지 개발하고 있는 거고, 뭐 축소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돼 있다. 이렇게 되고 여기 이제 포승지구 지금 첨단산업단지 지금 한창 공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건축하면서 엄청나게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황해경제자유구역 해가지고 여기 이제 현덕지구 70만 평, 이 일대 이미 용도가 다 바뀌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 이게 빨리 이제 진행이 되어야만 이 일대 서평택에 이제 정말 이제 난리가 날 건데, 그리고 평택구 관광단지가 여기에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는 이미 이제 보상이 이제 거의 다 나갔습니다. 자, 이랬을 때 여기 군공항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것도 또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는 거죠. 예. 반도체, 미군기지, 신항만, 그 다음에 그 주변으로 지금 도시개발 사업, 택지개발 사업, 관광내 다 있고요. 군공항까지, 군공항 플러스 국제공항까지 같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여기도 또 난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좋은 점이 뭐냐면 평택 같은 경우는 이 당진과 서산 수요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홍성, 그 다음에 예산도 있고요. 아산 같은 경우도 있고 천안도 있고요. 청주는 뭐 공항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뭐 안성, 이게 다 수요자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용인, 뭐 이천, 그 다음에 화성까지 이 넓은 수요자들이 주변에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평택도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것도 좋은 청사진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성 같은 경우는 이미 국방부에서 화성에 이제 화홍지구를 이제 결정을 했는데 그만큼 지금까지 진행됐던 이제 과정이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화홍지구가 점수를 더 많이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미 확정된 향남역에서 들어오는 조암과 매암까지 연결되는 이 전철 노선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신설 노선 하나만 더 놓는다 그러면은 이 화홍지구까지 연결되는 철도가 들어온다, 전철이 들어온다,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주변에 개발이 다 지금 주변은 다 산업단지거든요. 또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최근에 산업단지 인근에, 어디 산업단지냐? 이 산업단지 인근에 토지를 한 3천여 평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세요. 이걸 팔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절대 파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가지고 계셔서 화홍지구로 결정이 되든 평택으로 결정이 되든 결정된 이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평택을 희망하지만 그만큼 이제 가치가 있는 거죠. 평택으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반도체와 미군 기지와 신항만과 어우러지는 정말 그 주변에 수요자가 많은 이 지역이 포진되어 있는 경기 남부 국제공항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화성의 화홍지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세계 부자 도시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거기에 공항까지 연결된다 그러면 이 파급 효과는 엄청날 것이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인구 증가가 계속 늘어나는 곳은 지금 화성과 평택이거든요. 제가 사랑하는 평택과 화성, 이곳은요 인구가 줄래야 줄 수가 없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계속 증가하는 지역은 화성과 평택이다. 거기에 따라 또 성장 관리 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공장이라든지 기업이 들어오기 가장 좋은 곳이 화성과 평택이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경기 남부국제공항 화성이냐 평택이냐. 지금 화성 시민들은 경기 남부국제공항이라고 하더라도 77%가 넘는 시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지만 이거 찬성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국제공항 하나 들어오면서 인센티브를 받는데 그 인센티브가 아마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 인센티브에 따라서 지역이 얼마만큼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발돋움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성이냐 평택이냐 고민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자,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날씨가 상당히 쌀쌀해졌습니다. 따뜻하게 보내시고요. 늘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